어,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행정사 이번 학기 수업을 맡게 된 황정훈입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는요, 그 블랙보드 주차별 강의 계획 1주차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블랙보드는요, 익스플로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한국경찰행정사 나와 있고요. 그중에 주차별 강의 자료 보시면은 15주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1주차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여기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요 하시면요 그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수강하시고요. 여기 퀴즈를 제가 업로드할 건데요. 이 퀴즈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업과 관련된 자료도 이 1주차 파일에 업로드를 할 건데요. 여기 지금은 수업 계획서와 한국사 연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업 계획서는 그 1주차 강의 파일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먼저 출석이 20%, 중간 기말이 각각 30%, 과제 20%에서 100%가 되겠습니다. 출석은 말씀드린 대로 블랙보드에 업로드한 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주차별 퀴즈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해서 볼 예정이고요. 시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포트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이제 20%인데요. 제가 과제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요. 블랙보드에 과제 리포트란이 있고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로. 경찰관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 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A4 5매 이상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위를 진압할 목적으로 시위 진압 명령 시 이제 발포 명령이 있었던 경우 그게 이제 그 경찰권 남용의 한 예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위 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역사적 인물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남용돼서 그 문제가 되었던 사안 그런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이제 기술을 하고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 개설 목적을 보시면요. 그 한국 경찰행정에 대한 통사적 고찰을 통하여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포탈 그 강의계획에 올린 자료에 보면요. 한국경찰행정사 교재가 교과서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1980년대에 쓴 자료고 여러분이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국사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교재는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블랙보드 주차별 강의 자료에 업로드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는 너무 오래됐고 또 경찰한국사 준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사와 관련된 교과서와 이제 그 자료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업로드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운영 방침을 보시면요. 코비드19 폭증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블랙보드에 강의 영상 관련 주소를 제가 올려놓으면요. 그거를 링크하셔서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주차별 파일란에 있는 퀴즈를 풀고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용량 등의 문제로 인해서 블랙보드 활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만 우선은 이제 블랙보드를 활용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비롯한 리포트 제출은 블랙보드의 과제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비롯한 특이사항의 전달은 후소대학교 전자출결 앱을 깔으셔서 스마트 출석 앱 쪽지 보내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그 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포털에 올린 한국경찰행정사 교재를 보지 마시고 주차별 강의 자료에 제가 업로드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15주로 구성되어 있고 1주차부터 보시면요. 1주에는 오리엔테이션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고대 국가의 형성,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 형성 이전 단계인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 고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2주차에서는 고구려와 가야의 행정 조직, 3주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행정 조직, 4주에서는 삼국의 통치 체제, 고구려 신라 백제의 통치 체제, 5주에서는 통일 신라와 발해의 행정 조직.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지만 이제 북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어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6주차에서는 고려의 행정 조직, 고려 전기가 되겠고요. 7주는 고려 중기, 무신정변 이후부터 고려 후기까지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에서는요, 중간시험을 보도록 하겠고요. 9주에서는 조선 전기의 행정 조직, 10주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행정 조직, 11주는 개화기의 행정 조직, 12주는 일제강점기의 행정 조직, 13주는 광복 이후 행정 조직, 14주는 현대의 행정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요. 15주에서 기말 시험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고요. 여러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연표를 제가 1주차 자료에 올렸는데요. 연표를 보시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대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부터 신석기 이전까지인데요. 이 당시에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 채집 생활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채집과 사냥, 어로를 통해서 먹을 것을 획득하였고
농경은 신석기 시대, 벼농사는 그 이후에 시작되고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됩니다. 이 농경의 시작을 다른 말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전 구석기 단계에서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이어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자연에 있는 돌에서 떼어내서 사용하는 뗀석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다듬어서 좀 더 날카롭게 만들고 화살 촉으로 사용하거나 순배 찌르게 등이 이제 중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용으로 주먹도끼와 집게를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조리용으로 굵게와 밀게가 있습니다. 기둥과 담에 불을 뗀 흔적이 구석기 유적지에 남아있고요. 발굴되는 유적지로는 공주 석장리,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서 이제 흥수아이의 유골이 발견돼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천 종곡리의 그 주먹도끼, 뗀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 동물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제천 전말 동굴에서는 콧불소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요. 충북일보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사진에 나온 분이 김홍수 씨입니다. 이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유골을 흥수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83년 충북 청원군 두루봉동굴, 이분은 이제 석회석 광산을 채굴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산을 헤매다가 김홍수 씨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루봉 동굴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 뼈가 있었습니다. 키가 110에서 120cm 되는 어린아이의 뼈였고요. 석회한 바위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 꽃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로 봐서 영혼은 있다고 믿고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의 김홍수 씨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976년도에 이제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석회석 광산을 찾다가 동굴에서 동물 뼈가 이제 발견됩니다. 곰뼈와 코끼리뼈, 상아 등이 이제 나왔고요. 이를 이제 충북대 이용조 교수님께서 이제 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비로소 이제 사람 뼈가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발견됩니다. 이 김홍수 씨가 처음 발견하였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문화재 보호구로 지정이 되면 광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역사적 사료가 중요한 역사적 사료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이용조 교수님께 연락을 해서 발굴이 시작됩니다. 1982년 12월 5일날 김홍수 씨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고요. 두루봉 동굴에서 이 김홍수 씨가 흥수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자료 중에 연천궁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됩니다. 이 주먹도끼에 관한 이 3D 영상을 보시면요.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가공한 흔적이 보이시죠? 이것을 발견하신 분은 이것을 지나고 있던 미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요.
연천군 전곡리 주먹도끼. 이 유적은요, 1978년 발견되었고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된 것입니다. 구석기 유적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요. 이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서양에서만 이런 문화권이, 주먹도끼 문화권이 존재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발전된 문화권이 구석기 시대에 없었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렉 보웬이라는 그 미군이, 이분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빅터밸리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주한 미군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1978년 그 한탄강 유원지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발견한 주먹도끼가 그 동아시아 구석기의 고고학 유적에서 기념비적 발견이 되겠습니다. 아슐리안 형식의 주먹도끼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고요. 이래 이제 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이제 전문가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보르드 교수가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원윤 교수의 안내를 받아 이제 발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주먹도끼는 2007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그 석재는 귀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반다령이고 날이 뻗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께는 8.2m로 두꺼운 편이며 전체 길이는 23.6cm입니다.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의 차이점은 서양의 주먹도끼는 아슐리안이라고 불리는데요. 프랑스의 소무강 강변에 위치한 아슐에서 이제 다량의 석기가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명칭을 따서 붙이게 된 이름입니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한쪽 면만을 가공한 경우가 많으며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연면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사냥, 그리고 이제 채집한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가공한 그런 작업에 쓰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연천 전곡리를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발해시대가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또 고려시대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고려 초기, 그리고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그리고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후기, 그리고 이제 개화기, 고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시대의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국권회복 이후, 한국전쟁과 이후에 이제 육공화국까지 해서 이제 현 정부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 정보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현대사는 나중에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헌법 개정에 따라서 그 정부 형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 1주차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